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엑스칼리버와 탄도수정신관을 개발할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가격은 6천만 원과 1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한국형 엑스칼리버와 탄도수정신관의 가격이 미국의 엑스칼리버와 탄도수정신관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하지 않다는 것에 실망을 하셨고, 그래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나라 탄도수정신관과 한국형 엑스칼리버가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래도 안 팔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말이죠. 정확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제믹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제공하는 엑스칼리버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기존의 엑스칼리버가 보이지 않던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까지 미군에 의해서 엑스칼리버가 사용되어 오던 건 이라크 전쟁 등이었고, 실질적으로 상대는 게릴라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엑스칼리버를 사용하고 있는 상대는 게릴라가 아니라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입니다. 당연하지만 러시아는 게릴라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마냥 미국산 엑스칼리버에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미국산 엑스칼리버에 대응하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엑스칼리버의 유도장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엑스칼리버에는 당연히 관성계도 들어가지만 이런 크기도 작고 가격도 싼 포탄의 고도의 성능 좋은 관성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실질적인 엑스칼리버의 주요 항법 시스템은 역시 GPS죠. 그래서 러시아는 바로 이 GPS를 교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사용하는 방법은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방법인데요. 당연하지만 러시아도 자신들의 GPS인 글로나스를 사용하고 있기에 정확히는 글로나스는 교란이 안 되고 미국의 GPS만 교란이 되는 제밍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가 사용하는 제밍 방법은 글로나스도 같이 교란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밀한 제밍이 아니라 제밍 신호의 출력만을 높이는 제밍을 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글로나스까지 제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GPS 교란 말고도 러시아는 여러 가지 제밍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정말 러시아가 하고 있는 전자전은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 맞나 할 정도로 뒤떨어진 방법입니다. 특정 주파수만을 정확하게 제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 대역 전체를 제밍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분명 우크라이나군의 주파수 도약 무전기 등도 제밍이 되어서 통신이 차단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군 무전기도 통신이 차단되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식한 방법은 러시아가 아닌 북한 같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가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은 미국의 엑스칼리버에는 군용 GP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군용 GPS는 교란이 잘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잘 안 된다는 거지. 아예 안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군용 GPS가 상용 GPS보다 교란에 강한 근본적인 이유는 GPS 신호가 상용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무식하지만 확실한 강력한 제밍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군용 GPS는 아예 먹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오차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3m 안에 착탄하던 엑스칼리버의 정확도가 수십 미터로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키운 건 아직 엑스칼리버에는 P코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은 기존 군용 GPS 신호인 P코드보다 적의 제밍에 강한 M코드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장비에는 여전히 P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M코드에 비해서는 제밍에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KGGB도 바로 이 P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P코드의 사용을 중단하고 M코드로 바꾸려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KGGB도 M코드로 바꿔야 하지만 M코드는 미국으로부터 날마다 암호를 받아야지만이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엑스칼리버에는 여전히 P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는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만들 때도 KGGB처럼 미국의 군용 GPS를 사용하려다가 바로 미국의 날마다 암호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의 KGGB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M코드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항제밍 안테나로 교체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사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요. 그럼 항제밍이란 어떻게 하는 거냐? 항제밍의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GPS 제밍 신호는 결론은 GPS 위성에서 발사하는 신호와 같은 신호를 적에게 보내서 제밍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GPS 위성은 우주에 있고 그래서 신호가 약합니다. 그래서 GPS 제밍은 우주에서 오는 GPS 신호보다 더 강한 신호를 보내서 적을 교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상에 있는 GPS 제밍 장치를 우주에 있는 위성으로 착각해서 오차가 더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항제밍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우주에서 오는 신호만을 받는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리하면 우주에서 오는 신호만 받게 되고 지상에서 발신하는 재밍 신호는 받지 않게 되죠. 당연히 이러려면 GPS 안테나는 우주로만 향해서 배열돼야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개발하는 게 소형 무인기를 위한 소형 항제밍 안테나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교란하는 안티제밍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신호를 교란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인기의 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를 제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신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고 해도 무인기는 자신의 항법 시스템으로 위치를 고수하거나 아니면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상용 무인기들도 이런 기능이 기본으로 달려있죠. 그래서 안티제밍 시스템의 핵심은 역시나 무인기의 항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GPS를 교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티제밍의 기본 중의 기본은 GPS 교란입니다. 당연히 그렇기에 항제밍 능력이 있는 GPS 안테나를 무인기가 달고 있다면 적의 안티제밍 시스템에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항제밍 안테나입니다. 우리의 항제밍 안테나들은 당연히 GPS의 상용 신호인 에런 코드를 주로 수신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대부분의 항제밍 안테나들은 GPS의 에런 코드 말고도 러시아의 글로나스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재미있었던 점은 우리 기갑 차량에 들어가는 안테나입니다. 정확히 우리 K-21이나 흑표 등에는 미국 업체의 GPS 안테나가 들어가지만 이 안테나는 항제밍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에서 GPS 시스템 전체를 교환하지 않고 안테나만을 교체하면 항제밍이 가능한 안테나를 개발했더군요. 그것도 미국의 안테나를 빼고 항제밍 안테나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K-21이나 흑표에도 항제밍 능력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안티제밍 시스템이라는 건 취약한 장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무인기용 항제밍 안테나는 엄청나게 작고 그래서 소형 무인기라고 해도 전부 탑재됩니다. 그리고 이리하면 안티제밍 시스템에 제밍이 안 되고요. 당연히 이런 항제밍 안테나를 개발하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군용 GPS를 사용하는 미국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아마 이쪽 기술력이 가장 앞서는 건 역시 이스라엘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한국형 엑스칼리버와 탄도수정 신관에도 이런 항제밍 안테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포탄에 들어가는 항제밍 안테나를 개발하는 게 이번 우리 엑스칼리버와 탄도수정 신관 개발 사업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결론은 포탄이라는 건 포에 의해서 발사되고 그래서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고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항제밍 안테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주에서 오는 GPS만을 수신하는 지향성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고도의 기술인데요. 더더군다나 이걸 손바닥만한 탄도수정신관에 장착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술탄도미사일을 위해서 전술탄도미사일용 항제밍 안테나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전술탄도미사일용 항제밍 안테나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역시 급격하게 가속도가 붙는 탄도미사일에서 안정적으로 항제밍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안정화 장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손바닥만 한 탄도수정신관에 탑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탄도수정신관에 들어가는 항제밍 장치는 4cm 이하의 크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런 항제밍 안테나를 개발한 건 이스라엘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우리나라도 솔직히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고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형 엑스칼리버와 탄도수정신관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엑스칼리버도 이번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포탄에는 P코드가 사용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엑스칼리버도 M코드를 사용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엑스칼리버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군용 장비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미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M코드는 미국이 암호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단 하루 만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리는 없죠. 그리고 어차피 아무리 군용 코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한 것처럼 무식한 제밍을 걸어온다면 포탄의 정확도가 떨어져 버릴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항제밍 능력이 있는 항법 시스템을 가진 유도포탄을 찾는 나라들은 많으리라 봅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가 포탄에 탑재 가능한 항제밍 안테나를 개발한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형 엑스칼리버와 탄도수정신관에도 미국의 군용 신호가 아닌 민간용 신호인 에런 코드를 사용할 생각이고 특히 적의 제밍의 군용 코드보다 더 취약한 에런 코드를 사용하는 만큼 항제밍 능력이 없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탄도수정신관용 항제밍 안테나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명은 고뇌충격 항제밍 위성 항법장치 기술이라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항제밍 GPS 안테나를 주로 만드는 회사는 주식회사 덕산랩코어스라는 회사로 당연히 탄도수정신관용 항제밍 장치도 바로 이 회사에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만일 한국형 엑스칼리버의 개발에 실패를 한다면
가장 주요 원인은 바로 이 항제밍 안테나의 개발에 실패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만큼 포탄용 항제밍 안테나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한 고난도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개발에 성공한다면 서로 미국의 엑스칼리버보다 한국형 엑스칼리버가 더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나라들은 많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그 생산량이 많지 않기에 우리만큼 쌀 수가 없고 미국의 엑스칼리버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비싼 이스라엘 제품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는 없는 미군의 엑스칼리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가격은 미국과 비슷하면서 미국에 종속되지도 않고 항제밍 능력까지 있는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형 엑스칼리버의 경쟁력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